이제 3차전을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42쪽에 자, 4하고 9 사이에 있는 정수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자, 요건데 일단은 요거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비합실을 구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 비합실을 구하면 1, 2, 3, 4, 5, 8, 12 이렇게 되죠. 그리고 A가 3원 7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공통으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그냥 3, 5, 7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면 반대로 이렇게 됐거든. 이제는 A 교 B에다가 합실을. 그러면 일단은 가로가 하나 먼저니까 저거 교집합하면 뭐 있어? 교집합하면 5, 7이 있고 1, 2, 3, 4, 6, 10이니까 얘를 합치면 1, 2, 3, 4, 5, 6, 7에 12로 이렇게 해서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혹시 질문? 필수 2번은 너희들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안 할게요. 필수 2번은. 그냥 교집합해서 공집합이 되는 거 찾아보시고요. 한번 바로 그냥 필수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 3번으로 가보면 전체가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다 쓰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A는 짝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 4, 6, 8, 10, 12가 되죠. 2, 4, 6, 8, 10, 12. 그 다음에 집합 B는 3의 매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3, 6, 9, 12. 됐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합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내가 첫 번째로 일단 합을 구할게요. 그러면 합하는 거 어떻게 돼 있어? 10? 12? 그러면 전체에서 이제 빼야 되니까 얘를 보면 1, 5, 7, 11. 자, 제대로 구한 거 맞나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나 그냥 세 번째 거 해볼게. A 여의 빼기 B잖아. 그러면 내가
일단은 A 열을 한번 구해보면 1, 3, 5, 7, 9, 11 거기에서 3, 6, 9, 12를 빼야 되니까 3 빠지고 9 빠지죠. 그럼 이렇게만 남는 거죠. 이렇게만 남는 거라서 얘는 1, 5, 7, 11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없을까요? 혹시 수진 질문? 그러면 문제 하나 내볼게. 한번 344번 한번 해볼래요? 344. 344. 이렇게 계산해보면 자, 여기까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걸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전체 집합은 전체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A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A랑 B를 이렇게 해서 그려준 다음에 2하고 5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B가 2하고 5는 교집합이 있으니까 여기 있어서 이렇게 1사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1이랑 2랑 4랑 5는 다 어차피 자리가 정해진 거예요. 근데 합집합에서 3, 6, 7이라고 했으니까 이 3, 6, 7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집합 A는 뭐가 될까요? 2, 4, 5, 이렇게 돼요.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림으로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되네? 자, 그러면 한번 346번 한번 해볼까요? 346번.
얘는 9에 그럼 이제 B가 어떻게 나와? 이걸 해보면 2, 3, 4, 9 다른 애들이 이렇게 나오니? 아니면 다르게 나오니? 3, 4, 5네? 지금 비만하는 거. 병원. 4, 3, 4, 5, 8. 3, 4, 5, 8? 수진이는 뭐야? 3, 4, 5, 8, 9 답이 다 달라 2, 3, 4, 5, 8, 9 아니에요? 2, 3 4, 5, 8, 9. 내가 답을 안 봐서 기다려봐 답을 줄게 3, 4, 5, 8. 3, 4, 5, 8, 9 그러니까 일단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전체를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면 합에 대한 연습하니까 2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5, 8 그 다음에 1, 6, 7 그러면 지금 보면 1 결정됐고 2 결정됐고 5 결정됐고 8 결정됐고 6, 7 결정됐으니까 얘는만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걔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전체 이게 B니까 B는 아까 수진이가 말한 대로 3, 4, 5, 8, 9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돼요.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 자, 필수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와 B의 교집합에 2, 5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살펴봤을 때 예를 보면 2하고 3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래야 얘랑 얘가 5가 되어야 교집합 속에서 2하고 5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2, 3, A제곱 더하기 하는데 A랑 B의 교집합이 2, 5이기 때문에 A에 있는 원소가 2랑 5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가 5니까 A제곱은 1이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A가 1이라고 해보면 집합 B는 2, 4, 5, 5 A가 마이너스 1이면 0, 4, 1이 되는데 이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A가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한 문제라서 한번 349번 한번 해보자. 349.
자, 다들 이렇게 나왔니? 예. 자, 그렇게 넘어가 보고. 자, 6번으로 가보면,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겠어?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이야. 그럼 A가 공집합에 부분집합에? 공집합? 될 수 있기는 한데 그건 공집합인 경우만이라서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서 틀린 거야. 항상 성립하는 A씨가 아니라서.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A가 합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거 반대로 잘 생각해야 돼. 교집합이 A의 부분집합인 거고 반대로 A는 합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림상으로 영역을 해보면 더 넓은 범위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립하는 게 이거 3번. 교집합은 어떠한 집합인 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집합의 부분집합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립. 이게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전체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인 거잖아. 그럼 B의 여집합이 전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전지전능한 거, 그러니까 최고 대빵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얘도 이 표현은 틀린 거고 반대로 이렇게 돼야 돼. 합집합은 전체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끝판왕은 전체다. 끝판왕은 전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7번으로 넘어갔었을 때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집합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A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그림상에서 구분했을 때 답변은 얘는 B. 그리고 두 번째가 합했잖아. 합하면 A. 그 다음에 3번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빼면 요거라서 요 부분이라서 이거는 사실 그냥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어쨌든 영역사고는 존재하잖아. 원소가 존재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 저 그림상에서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A의 여집합이랑 B인데 전체가 이렇게 존재하면 A의 여집합이라고 말하는 거는 요 빨간색. 그리고 B라고 말하는 영역은 노란색. 근데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합친다라고 해서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 하얀색 부분이 말을 못하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전체가 될 수는 없다. 전체가 그냥 안 된다 뿐이야. 그리고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냥 수식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여집합을 하잖아. 그럼 영역이 전혀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소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영역 싸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을까?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만 해봅시다. 한번 353번 한번 해볼래요? 353번. 이거 그려봐야 돼. 353번 문제 할 때도. 답 나왔니? 몇 번? 4번. 정답 4번. 이거 안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영역 그려봐봐. 영역 그리다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되니? 자,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X가 A 부분집합이라는 말이야. 이 말의 의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 말의 의미는 반대로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토탈로,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일컬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A 차 B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이 가능해. 그러면 내가 A 차 B를 해보면 여기는 A, B, C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 해석 이거야.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 원소 뭐다? A랑 B랑 C가 다 어떻게 되더라? 들어가. 그러면 전체 원소 5개에서 특정 원소 3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2의 제곱이어서 4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집합의 연산법칙 2라고 해서 교환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리를 바꿔주는 걸 교환법칙이라고 해.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말을 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말을 하나? 똑같이 성립한다잖아. A 합 B를 하나, B 합 A를 하나 같은 거고 A 교 B를 하나, B 교 A를 하나 서로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결합. 그 다음에 분배라고 말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합 이렇게 되는 거고, A 합 B 교시니까 A 합 B 교 A 합 C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배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합에 대한 여집합을 해라. 합에 대한 여집합을 해라.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A합 B의 여는 A여 교 B여다. 그리고 A 교 B의 여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A여 합 B여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를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증명은 따로 하지는 않고 저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를 저 밑에 그 책의 오른쪽 151쪽의 밑에 설명란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색칠해서 벤 다이어그램식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 그래서 집합에서 웬만한 법칙들은 증명보다는 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성립한다라고 말하는 거를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런 내용까지는 증명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런 게 성립을 하다. 근데 명제에서 가게 되면 조금 자세히 이야기가 가능할 거예요. 명제 쪽으로 가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활용을 좀 접목을 시켜보냐면, 자, 필수 9번의 1번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잖아. A 교 A 차 B의 여.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A 차 B가 아까 정의로 뭐였었냐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얘를. 근데 다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방금 했던 드모르 법칙에 의거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다 분배를 하기 때문에 A교 A의 여,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의거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A랑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돼? 그건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공통점을 찾는 거야. 자, 나한테 있는 거랑 나한테 없는 거의 공통점을 찾으래요. 없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고. 근데 공집합이랑 어떤 걸 합해도 그냥 그대로라서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집합의 연산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줘서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증명이에요. 그게 증명.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넘어가 보고 한번 이거 하나만 해볼까?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래? 이거 나타내면 뭐가 되는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한번 해보자.
여기서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돼, 답이.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줄이 왜 A 차 B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바꾼다고 했잖아. 그러면 쟤를 바꿔보면은 A 차는 교 D에 있는 거에 여집합. 그러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자기 자식.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리고 얘도 그냥 이거의 뜻을 바꿔서 하면은 요놈의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 집합이나 아까 교환법도 성립한다 했죠. 그래서 그걸 자리를 이렇게 바꾸고 봤더니 요게 공통 부분. 그래서 그거를 묶어내면 분배 법칙을 쓴 거고 얘를 계산하니까 전체인 거고 전체와 B를 교집합하니까 B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지워도 되니? 자, 그래서 필수 10번은 한번 해보시고요. 필수 10번 한번 해보시고, 이 특강 부분은 넘어가고요. 요거 마지막, 오늘 이 얘기까지만 좀 합시다. 자, 156쪽에 있는 게 뭐냐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을 하는데,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조금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집합을 할 때 서두에서 원소가 여러 번, 같은 게 여러 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하나로 쳐서 그냥 한 번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수학의 집합은 중복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일단 합집합에 따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중복되는 건 그만큼 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중복되는 거 하나만 쓴다 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을 합치다 보면 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원소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 중복이 되는 개수는 그만큼 빼줘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됐으면 그냥 이때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를 그냥 더해주거나 같아져.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집합은 어떻게 한다? 집합 A와 집합 B를 더해서 뭘 뺀다? 교집합 중복되는 걸 뺀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3개짜리는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만약에 이거를 좀 활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체 원소의 개수다라고 한다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한다면 전체 집합에서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거야. 여집합적 용리는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차집합적 정의다. 그러니까 차집합적 정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야.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빼는 거죠. 다시요.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속해 있는 원소를 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영역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다. 됐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한번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려면, 자, 필수 11번으로 가보면,
전체 집합의 개수가 60개고요. 37, 40, 얘가 15니까 요거를 보면 A의 여집합도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드모르 간의 법칙에 의해서 합에 대한 여집합이야. 합에 대한 여집합. 그러니까 얘는 문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것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전체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랑 같은 거. 근데 그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5라고 나와 있는 거고 전체가 지금 몇 개야? 60개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면 45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마 교집합인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적응식을 사용하는 거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돼. 그러면 합집합이 45개, A가 37개, B가 40개, 얘를 내가 X개라고 하면 45는 77 마이너스 X니까 X는 77 마이너스 45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32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요. 되네? 예. 자, 혹시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이것까지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필수 12번으로 가보면 원소의 개수 활용인데 이게 문장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있어. 문장으로. 그래서 60명의 학생, 그러니까 60명의 학생이라는 게 전체 60개고요. 영어 수학을 했더니 영어 문제를 맞힌 사람을 A라고 하고요. 수학 문제를 맞힌 사람을 내가 집합 B라고 표현을 하면 영어 문제를 맞힌 학생이 몇 명이냐면 35명,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이 28명이 돼요. 그러면 맞힌 학생을 A, B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틀린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 틀렸기 때문에 이게 5명이거든요. 5명? 그러면 60에서 모두 틀린 사람을 빼면 최소한 1개 이상 맞춘 게 나오겠죠. 그게 영역적으로 얘기해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합집합이 돼요. 그러면 얘가 55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 학생이 이게 되는 거야. 55.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둘 다 맞춘 학생이라는 건 교집합이기 때문에 55는 A에다가 B를 더해서 교집합을 빼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63에서 X를 뺀 게 55니까 교집합은 8이 되겠죠. 교집합은 8. 그래서 둘 다 맞춘 학생이 8명. 8명. 자, 영어 문제만, 그러니까 영어 문제를 맞힌 사람에서 영어 문제만 맞춘 사람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차집합적 얘기라서 집합 A에서 이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고 그러면 A를 맞춘 영어를 맞춘 학생 35명이죠? 근데 그 중에서 둘 다 맞춘 학생 8명을 빼주면 총 27명이 영어 문제만 맞힌 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83번 한번 해볼래요? 83번. 들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숙제를 좀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낼 거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8월 2일까지. 근데 지금 니네 이거 해보면서 느끼겠지만 개념 원리하고 센하고 난이도 차가 좀 있어. 개념 원리하고 센하고. 그래서 이게 난이도 차가 있어서 이 중간에 간극을 몇 개 교재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풀어야 돼. 하나. 아, 왜? 방학 때 공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방학 때. 너무 방학 때 해? 그것도 풀고 샌도 풀고. 센도 풀 건데, 어찌됐든, 근데 센이랑 이 교재는 방학 기간 동안 어디까지 풀어줘야 되냐면, 집합의 연산. 전체 다, 전범위 다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뒷부분은 사실 나중에 학기 중에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중간에 니네 이거 간극을 몇 개 교재가 필요해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교재는 누구야? 베이직. 그래서 이거는 주마다 검사할게. 쌤은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할 거고, 베이직 쌤 같은 경우는 한 주마다 이렇게 니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풀어서 선생님한테 검사받으라고. 딱 그래서 어디까지? 중간고사 범위까지. 이거 방학이요? 이번 방학.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까지 풀어야 되는 책이 쌤이랑 베이직 쌤이야. 선수랑? 썩도 날리지 말고. 그래서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나 이거 이번 주 토요일부터 검사할 거야. 이번 주 토요일이요?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야 돼. 우리 평균 잡고 다 했잖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 이번 주에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원의 방정식이랑 교형이들이랑 집합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공부하시면 되죠. 방학 때 공부 많이 해야죠. 방학 때. 방학 때 낮잠 자지 말고 공부를 합시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상관아? 네. 입 내밀지 말고. 따로 오실 거지? 할 거지? 나 웃으면서 얘기했다. 그래서 밥 뭐라? 잠깐만.
60. 63. 따로 설명은 안 할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숙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숙제 저랑 표정을 웃으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